어머, 사돈집이 전세예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는 박정숙, 올해 62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30년째 운영해온 평범한 어머니였죠. 그리고 그날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뻔했던 딸 수진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유능한 의사였고 상대 신랑감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요. 하지만 그 기쁨은 상견례 시작 5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은 상대 어머니 최인숙 씨는 제 첫인상부터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로 무장한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턱을 치켜들고 앉아 있었죠. 어머, 사돈댁은 어디 사세요? 네, 강남구 대치동에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3평형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인숙 씨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 사돈집이 전세예요? 아니면 월세예요?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은 딸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상대 신랑 준호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최인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즘 강남에 전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압구정동에 4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혹시 사돈댁 따님이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딸을 위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자가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스스로 능력이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 성형외과 봉직이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삼성전자 임원인데요. 최인숙 씨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죠 뭐. 남자 재산 보고 접근하는 거. 우리 며느리는 집안 봐가면서 드려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딸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저희 모녀는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복덕방이라고 비하했고 딸의 학벌을 두고 요즘은 서울대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최인숙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돈,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 결혼식은 작게 해요. 아시죠? 신부 집안이 이러니까 우리가 좀 창피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 부동산 경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숙 씨가 자랑하던 그 압구정동 40억짜리 아파트, 삼성전자 임원이라는 아들, 샤넬과 에르메스로 치장한 그 화려한 겉모습,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부동산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부자는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허세를 부리죠. 우선 저는 제 부동산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강남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쌓은 인맥은 상당했습니다. 등기소에 근무하는 친구, 대형 부동산 법인의 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 부동산 시장을 누비는 수많은 동료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압구정동 아파트였습니다. 정수가, 이 주소 아파트 말이야. 등기 좀 떼줄 수 있어? 등기소 친구 미경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억 아파트라고. 정수가, 이 집 전세야. 그것도 보증금이 35억인데 집값이 40억이면 거의 깡통 전세잖아.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40억짜리 자가라고 자랑하던 그 아파트가 전세였다니. 그리고 있잖아. 이 집 소유주 이름 좀 특이한데. 최준호 명의가 아니라 어떤 회사법인 명의더라. 혹시 이 사람 전세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이라고 했죠. 제 고객 중에 삼성전자 인사팀에 근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임원 명단에 최준호라는 분 계신가요? 최준호요? 잠시만요. 아, 계시긴 한데 임원은 아니고 부장이시네요. 그것도 올해 승진하셨는데. 임원이 아니라 부장. 물론 부장도 대단한 직급이지만 왜 굳이 임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최인숙 씨가 자랑하던 샤넬 가방과 에르메스 백, 그것들은 모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제 단골 고객이 명품 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인숙 씨의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플랫폼 VIP인데요. 맨날 중고 명품 사서는 새 제품인 것처럼 SNS에 올리는 걸로 유명해요. 심지어 일부는 짝퉁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최인숙 씨의 남편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건설업 허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3년 전부터 부도 직전 상태였습니다. 은행 대출만 12억, 제2금융권 대출까지 합치면 20억이 넘는 빚더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준호 씨, 그러니까 예비 사위의 이름으로 된 대출이 무려 8건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내역도 있었고 심지어 사채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집안 전체가 빚더미잖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준호 씨의 압구정동 아파트는 전세였고 그마저도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는 깡통 전세였습니다. 집주인인 법인은 이미 다른 건물들을 담보로 수십억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곧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인숙 씨 부부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딸에게 접근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의사 며느리를 들여서 빚을 갚으려는 거구나. 더 조사하면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준호 씨의 전 애인이 있었는데 그녀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파혼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녀가 최 씨 가족의 빚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저는 그 전 애인을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최준호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딸의 어머니라고 하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또 의사랑 만나나 보네요. 제가 경고할게요.
그 집안이랑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준호 씨 명의로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요. 인감증명서를 복사해 갔더라고요. 네. 인감증명서를요? 맞아요. 결혼 준비한다면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걸로요. 대출 서류를 위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파혼했어요. 그 어머니 최인숙 씨가 더 심해요. 저한테 우리 아들 빚 좀 같이 갚아주면은 안 되냐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딸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뻔했던 겁니다. 더 조사한 결과 최 씨 집안의 빚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최인숙 씨 명의의 신용카드 빚만 3천만 원, 그녀 남편의 사업빚 20억, 아들 최준호 씨의 개인 빚 5억, 총 25억이 넘는 빚더미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의사인 제 딸과 결혼시켜서 딸의 수입으로 빚을 갚고 나중에는 제가 가진 강남 아파트까지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신용조회서, 대출 내역, 전 애인의 증언까지, 그리고 딸에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조사한 거 봐봐. 딸은 서류를 보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준호 오빠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그 집안 전체가 거짓말쟁이야. 너를 ATM 기계로 생각한 거지.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거죠. 엄마 어떡해요? 나는 정말 준호 오빠를 사랑했는데요. 수진아, 진짜 사랑이었으면 거짓말을 안 했을 거야.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야. 저는 딸을 안아주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다. 저는 30년 부동산 경력과 강남에서 쌓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파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딸을 모욕하고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그들에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최인숙 씨의 허세였습니다. 저는 제 부동산 네트워크를 통해 최인숙 씨가 자주 가는 사교 모임을 파악했습니다. 강남 유명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열리는 부인들의 모임이었죠.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삼성 임원이고 압구정동에 4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임의 주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강남 한복판 상가를 매매해 드렸던 고객이었죠. 사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최인숙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 저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가 우리 모임에 있었다니.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 모임에서 최인숙 씨의 거짓말이 모두 폭로됐습니다. 인숙 씨, 들었는데 아드님이 임원이 아니라 부장이시라면서요? 그리고 압구정동 아파트도 전세라면서요? 그것도 깡통 전세? 명품 가방들도 다 중고로 사셨다면서요? 어머나, 짝퉁도 섞여 있다던데. 최인숙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숙 씨, 남편분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데 그거 혹시 모임 사람들한테 돈 빌리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최인숙 씨는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사교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준호 씨의 직장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전자 임원 한 분께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최준호 씨가 회사 명함을 이용해 사채를 빌린 사실, 그리고 자신을 임원이라고 거짓 소개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최준호 씨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타였습니다. 바로 최 씨 집안이 살고 있는 압구정동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법인을 추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법인은 이미 여러 채의 부동산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경매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부동산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들 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동 아파트만은 특별합니다. 전세금이 35억인데 집값이 40억이면 깡통 전세죠. 혹시 전세금 반환 소송하실 생각 있으세요? 채권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채권자들에게 법률 자문까지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최 씨 집안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금 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최인숙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그 회사는 현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불법 건축 자재 사용, 안전기준 미달, 무자격 인력 투입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저는 익명으로 관할 구청과 고용노동부에 모든 증거와 함께 신고했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즉시 조사 바랍니다. 일주일 후 그 현장은 전격 조사를 받았고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인숙 씨 남편의 건설회사는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이제 최 씨 집안은 사면초가였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 건설회사 파산 위기, 아들의 직장 내 불이익, 최인숙 씨의 사교계 퇴출.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 씨 집안이 제 딸을 이용하려 했던 그 빚 25억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준호 씨가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전 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예 도용 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녀는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준호 씨가 제 딸에게 접근한 것이 결혼 사기에 해당한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딸의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최인숙 씨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하객들이 있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호텔의 지배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 그 호텔 근처 오피스텔 매매를 중개해 줬었죠. 지배인님, 당시 CCTV와 녹음 파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숙 씨. 도와드릴게요. 저는 상견례 당일의 모든 영상과 음성을 확보했습니다.
최인숙 씨가 제 딸을 모욕하고 금전적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법률사무소에 가져갔습니다. 명예훼손과 결혼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 사기는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준호 씨와 최인숙 씨 부부를 상대로 한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인숙 씨가 직접 제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사돈. 아니, 박정숙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갑자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한 거 다 알아. 우리 집 전세 소송과 건설회사 신고, 심지어는 우리 아들 회사에까지 손을 썼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인숙 씨,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 것뿐이에요. 당신들이 거짓말한 것들을 바로잡은 거죠. 뭐? 지금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럼 아니에요? 전세집을 자가라고 했고, 부장을 임원이라고 했고, 25억 빚을 숨겼잖아요. 그리고 제 딸을 ATM 기계로 생각한 거 맞죠? 전화기 너머로 최인숙 씨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 일에 간섭해? 당장 고소 취하 안 하면은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야. 해보세요. 저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최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아니, 박정숙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용서요? 거짓말로 제 딸을 속이고 25억 빚을 떠안기려 했던 걸 용서하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요. 어려우면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제 딸의 인생을 망쳐도 되나요? 최준호 씨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여자를 속이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엄마가 다 정리할 테니까 걱정 마.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 집안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인숙 씨 남편은 저를 상대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신고해서 공사가 중단됐소. 수십억 손해를 입었단 말이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법 행위를 신고했을 뿐입니다.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주장하세요. 구청의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최 씨의 건설회사는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공사 중단은 정당한 행정 조치였습니다. 최 씨의 맞고소는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최 씨의 건설회사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불법 건축 자재 사용, 안전기준 미달, 허위 서류 작성 등 죄목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최준호 씨가 전 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사건. 그 전 애인이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최준호 씨를 소환했고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최준호 씨는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심지어 회사 돈을 개인 빚 갚는데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즉시 감사팀을 투입했고 최준호 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곧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 씨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압구정동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집주인 법인에게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최 씨 가족은 35억을 날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박정숙,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어. 최인숙 씨가 제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어? 그냥 좀 과장한 거지. 과장이요? 없는 재산을 있다고 하고 25억 빚을 숨기고 제 딸한테 명예 도용하려 한 게 과장인가요? 최인숙 씨는 할 말이 없었는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아들만이라도 잘 결혼시켜서 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살기 위해 제 딸을 희생시켜도 된다고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사업이 망한 건 당신들 잘못이죠. 불법 행위를 하고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책임을 왜 제 딸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최인숙 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면 정말 끝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상견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 사돈집이 전세예요? 제 딸을 모욕하고 깔보고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 아니요. 고소는 취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며칠 후 최 씨 집안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최인숙 씨 남편의 건설회사가 정식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빚 20억과 위약금, 손해배상금까지 합쳐서 총 30억이 넘는 채무가 확정됐습니다. 최 씨 부부는 개인 회생 신청을 했지만 채무액이 너무 커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개인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준호 씨도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준호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더 이상 임원은커녕 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가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씨 가족이 살던 압구정동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가는 36억이었습니다. 전세금 35억을 제외하면 고작 1억. 그것도 세금과 비용을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최인숙 씨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옷들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샤넬과 에르메스, 까르띠에, 시계까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제 딸을 모욕하고 속인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어. 만약 엄마가 막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래도 엄마, 그리고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나를 ATM 기계로 받고 명의까지 도용하려고 했어.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범죄야.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준호 씨가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박정숙 씨,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잘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실은 어머니한테 속았습니다. 최준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수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녀의 직업이나 재산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게 저도 집안 빚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다 관리한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빚이 25억이 넘는다고. 그리고 수진 씨랑 결혼하면 그 빚을 같이 갚을 수 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피해자라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부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말에 넘어가서 수진 씨를 속인 건 제 잘못입니다. 최준호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우리 집안 빚의 진실입니다. 사실 그 빚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만든 겁니다. 서류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최인숙 씨는 지난 10년간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불법 도박장을 전전하며 수십억을 날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남편 명의로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도박 중독자였어요. 저와 아버지는 최근까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철저하게 숨겼거든요. 그럼 건설회사가 망한 것도 네, 어머니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도박에 썼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일했지만 이미 회사는 안에서부터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인숙 씨가 단순히 허영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박 중독자였다니.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속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아버지를 구하고 싶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진짜 피해자예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머니의 도박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지금 아버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최준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아버지만은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최준호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 씨 부부 중 아버지는 진짜 피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최인숙 씨는 지난 10년간 강남의 불법 도박장을 전전했습니다. 바카라, 포커, 슬롯머신까지. 그녀는 하루에 수천만 원씩 잃었고 한 번은 하룻밤에 3억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남편과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최인숙 씨는 남편과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복사해서 무단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건설회사의 돈까지 횡령해서 도박에 썼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를 경기 불황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최 씨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 그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박정숙 씨, 제가 무슨 면목으로. 최 선생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선생님은 부인한테 속은 피해자라고 들었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내가 도박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내가 워낙 철저하게 숨겼고 저는 일에만 매진했거든요.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최근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아내가 고백했어요. 지난 10년간 도박으로 25억을 날렸다고. 그것도 제 명의로, 아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서 그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른 적 없고 직원들 월급도 항상 제때 줬어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요. 제 인생이 뭡니까? 저는 그의 고통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부인과 이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혼 생각은 해봤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을 이렇게 배신했잖아요. 최 씨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내도 병든 거예요. 도박 중독은 질병이잖아요. 제가 그걸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선량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부인께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최 씨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최인숙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이었습니다. 박정숙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였어요. 10년 동안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을 망쳤습니다. 당신 딸한테 한 짓도 상견례에서 한 행동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진심으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도박하지 마세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도박 중독 치료 센터에 입원합니다. 최소 6개월은 치료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최인숙 씨는 제 딸을 만나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박 중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당신을 이용하려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딸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님, 저도 준호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반성하고 있어요. 다만, 제발 제 남편만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선생님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준호 씨와 최 여사님에 대한 고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상황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씨 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심지어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최 선생님, 제 부동산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은혜는 무슨? 선생님은 피해자시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사신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네트워크를 통해 최 씨 아버지가 중소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준호 씨는 회사에서 해고됐지만 검찰에서 반성하는 모습과 어머니의 도박 중독이라는 참작 사유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인숙 씨는 6개월간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지금은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저는 딸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나를 지켜줘서. 엄마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근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엄마는 왜 마지막에 최 씨 아버지를 도와준 거야? 그 집안이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 복수가 답은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그 사람들이 너를 모욕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게 너무 분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지.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파멸시켰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느꼈어.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걸.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보는 게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더라. 하지만 그들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 맞아. 그들이 먼저 잘못했어. 특히 최인숙 씨와 최준호 씨는 명백한 가해자였지. 하지만 최 씨 아버지는 달랐어. 그 사람은 진짜 피해자였거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무고한 사람까지 벌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최 씨 아버지는 도와준 거야.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도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한 거. 나였으면 무조건 다 무너뜨렸을 텐데.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응? 이번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그리고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누군가의 재산이 아니라 내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건 간단했습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까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저는 30년간 부동산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산 때문에 갈라서는 가족,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최인숙 씨는 돈과 명예에 집착하다가 도박에 빠졌고 결국 가족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최준호 씨는 어머니의 계획에 넘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속였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실함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최준호 씨였습니다. 박정숙 씨,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이제 서울을 떠납니다. 부산에 있는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최준호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입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수진 씨한테 진 빚이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싶어요. 빚은 무슨 빚이에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받아주세요. 저는 수진 씨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이걸로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제 진심만큼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이 돈은 제가 도박 중독 치료 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이도록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준호 씨는 깊이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로부터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인숙 씨가 도박 중독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중독자들을 도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 씨 아버지는 새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준호 씨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작은 스타트업이 성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딸 수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딸은 병원에서 더욱 실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상견례도 완벽했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 저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두 분 다 의사시니까 서로 이해도 잘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딸도 좋은 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딸은 행복하게 결혼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때를 돌아봅니다. 만약 제가 최 씨 집안의 거짓말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딸은 25억 빚더미에 앉아 평생 고생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무조건적인 복수만 했다면 어땠을까? 무고한 최 씨 아버지까지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건 정의였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하되 무고한 사람은 보호하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제가 30년 부동산 일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 사기를 예방하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상대방 집안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제 네트워크를 동원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 빚, 직업 등을 철저히 확인해 줍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씨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최인숙입니다.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최 여사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럭저럭요.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금은 상담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박정숙 씨, 제가 전화드린 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감사요? 네.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 거라는 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막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도박에 빠져 살았을 거예요. 가족들도 모두 망가졌을 거고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모든 걸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는 바닥을 쳤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최인숙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도 아들도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행이네요, 여사님. 그리고요. 수진 씨한테도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 정말 기쁘다고. 네,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나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가족은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섰고 제 딸은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날 상견례에서의 모욕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겠죠. 삶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계기가 되고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오니까요. 지금도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상대방을 잘 알아보세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진실은 더 중요합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기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싸우세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 30년 부동산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악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의가 답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까지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최인숙 씨처럼 도박 중독자였던 사람도 상담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최준호 씨처럼 거짓말쟁이였던 사람도 성실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배웠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박 사장님, 제 딸이 결혼한다는데 상대방 집안 좀 알아봐 주세요. 박 사장님, 저희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하니까요.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 결정을 거짓말과 사기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딸처럼요. 저는 오늘도 강남 한복판 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네, 믿음 부동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30년 부동산 경력의 박정숙, 이제는 단순한 복덕방 아줌마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그날 상견례에서의 모욕, 어머, 사돈집이 전세예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없었다면 제 딸은 불행했을 것이고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고 가장 큰 모욕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오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힘든 순간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무너뜨림이 아닌 세움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작 후기.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에서 30년간 부동산 일을 하신 박정숙 사장님의 경험담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지금도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결혼 사기 예방 상담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결혼 사기를 예방하고 진실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다음에 글 올릴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